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보기천에서 영어과 원장을 맡고 있는 이보영입니다. 오늘 제 소개 간단히 해드리고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저희 영어 과목의 특징 쭉 말씀드리고 관리 부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다 중학생들이신가요? 네. 그러시구나. 저도 이제 둘째가 중3이고 큰아이가 고1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 친구는 일지 중학교 다니고 있고 고1 친구는 청원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 두 아이를 가지고 제가 더 얘기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5단지에서 과외방을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하고 소피아 이런 대형 학원도 좀 수업을 했고, 네, 개인 수업이랑 그 단과를 통해서 좀 큰 수업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수업은 좀 아이들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적정한 수의 인원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석사랑 학사를 다 영문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영어 자체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과생들도 영어를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미적 사고와 영어의 글을 보는 안목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문제집은요 또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제 노원문고라 이런 데 가시면 요즘에는 이제 거의 서점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영어 코너에 새로운 신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집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다 보면 그 학원의 자체 교재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제가 보는 눈에서는 너무 좋은 출판사 교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굳이 아이들 실력이 좋은데 뭐 쉬운 학원 교재를 이렇게 길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인 교재는 제 교재를 쓰기도 하지만 서브 교재나 부교재는 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력이나 역량에 맞춰서 다양한 교재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1학기 한 학기 정도만에 본 아이들의 책들이고 이런 책들이 나온다는 말씀. 듣기, 뭐 영어, 그다음 뭐 영작부터 뭐 듣기, 회화 빼고는 모든 문제집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그 학원 것만 해야 되는가 이런 점은 있으실 텐데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학생들마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모의고사를 지금 많이 풀어야 될 나이입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늦어도 2학년, 지금 이제 1학기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기말 끝나고부터는 고1, 고2, 고3의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를 다 객관식이잖아요, 어머니. 객관식 문제를 풀고 답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완전 주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래요.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보면은 뭐 모의고사 고1 거는 뭐 1등급 나오던데요. 뭐 심지어 고3 것도 1, 2등급 나오던데요. 90점 넘던데 이렇게 어머니 상담하시는데 제가 아이를 만나서 대면해서 이 문장 해석해봐 그러면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단어나 본인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답은 맞추는데 정확한 구조 분석으로 문제를 푸는 아이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어학원에 오래 다녔던 친구들, 토플을 많이 배웠던 친구들은 그런 데 굉장히 약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의고사 등급은 잘 나올 수 있지만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그 내신 문제는 서술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문문 독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늦어도 중학교 2학년부터는 모의고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메모해드린 거는 학생 시험지마다 다 제가 카톡으로 쳐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동일한 지문을 제가 해석을 해줘도 아이들마다 안 되는 문장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문장, 문법적으로 어려운 문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개별 첨삭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대충 주제가 뭐다 정도만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피드백 시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건 딱 박스 쳐놓으면 그 부분에서 설명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과외식의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이제 중학생 아이들 제가 이제 10년 이상, 12년 정도 5단지에서 과외방을 할 때 만든 자료들인데요. 인근에 있는 중학교 주요 교과서 중에서 주요 학교의 어떤 서술형 패턴을 분석한 후에 단어만 바꿔서 문제 패턴만 약간 바꿔서 각각의 문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문법 문제가 사실은 목차를 보시면 뭐 유닛 1부터 유닛 20, 한 20강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딱 쪼개다 보면은 한 70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뭐
투부정사를 모른다고 했을 때 투부정사 전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 안에 한 10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어떤 해당 부분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마치 수학에서 틀리는 문제 유형만 반복해서 연산을 풀리는 그런 과정인데 이건 거의 다 제가 주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제가 자체로 만든 교재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아이를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자, 하나의 챕터에 한 20개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다 맞추면은 그다음 건 안 풀어도 돼요. 한두 개 틀린다면 하나 더 풀고, 하나 틀린다면 하나 더 풀고, 거의 다 맞출 때까지 연속적으로 한 챕터마다 10개 정도의 프린트를 만들어놔서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개 플로우는 오면에 일단 단어 시험 보는데 단어 시험은 누적으로 테스트를 보고요. 두 번째, 자, 독해 수업은 거의 EBS 독해 교재나 기출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두 가지를 가지고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술형 문제 대비를 할 때는 뭐 어법 문제집이나 아까 봤던 프린트 같은 교재를 통해서 서술형 대비를 해주고 있고 약점 테스트 마지막 시간에 피드백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별 질문을 받는 거고 개별 지망 피드백을 하고 보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행평가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인데요. 요거 좀 간단한 수행평가 예시입니다. 그냥 중학교 때는 외워서 암송해서 그냥 말하는 정도의 수행이었다면 약간의 창의적인 그리고 약간의 글쓰기 논리가 잡혀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가 나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단편 문제인데 다 고1 문제입니다. 보시면 그냥 문법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영작의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이니셜이 주어진 단어 문제예요, 어머니. 근데 이 단어를 아이들이 이 모든 지문을 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단어를 외웠다고 해도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보통 유의어로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메모나 필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한 거를 필기를 했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검증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본문에는 이게 T로 써 있는데 P라고 써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의 유의어가 T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메모를 잘했던 친구, 즉 필기를 잘했던 친구들은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서술형도 이렇게 단어 스펠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모든 학교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보시면 지금 1번부터 6번, 1번부터 6번 총 12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문법이 그냥 전범이에요. 이게 고1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1번은 뭐 투부정사, 2번은 동명사, 3번은 접속사 다양한 문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하나 문법의 개념은 중간 이상 정도의 공부를 한 친구들은 중위권 이상들은 거의 다 개념은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섞어서 나오면은 이게 좀 멘붕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만 문제가 쫙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문장이 나오고 다양한 문법이 나와버리고 그냥 무성의하게 문장이 나오니까 이 문장 안에서 발견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 독해, 구문 독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문장을 구분해가면서 문법을 적용하면서 공부해야지 내용 파악만 하고 넘어가면 서술형에서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객관식은 잘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안다고 해도 이게 내 걸로 완전히 체화가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은 영작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문장을 쓸 수 있으려면 말할 수 있는 경지가 돼야 돼요. 스피킹에 대한 마이트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서 바로 애드리브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돈된 문법의 어떤 영작 실력을 갖추려면 체화가 되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중학교 때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외울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게 이제 가장 최고난이도 문제인데 제가 중학생들 지도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단어와 영어 단어는 의미가 결국에 같더라도 어순이 다르다는 거죠. 문장의 형식이라고 알고 계시죠? 단어를 쓸 때 우리나라 말은 뭐 주어, 목적어, 동사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말한다. 우리나라 말은 수식어가 앞에 오지만 영어는 수식어가 뒤에 간다. 수식어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반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단어를 배우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말 어순대로 영어를 배우려면 틀리거든요. 단어는 맞추더라도 순서가 다르면 틀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은 몇 개의 단어가 순서를 다르게 말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상관이 없잖아요. 영어는 한 단어만 자리가 바뀌어도 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몸의 모국어처럼 최대한 체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어디 앞에 오고 어디 뒤에 오는지 문법적으로 그 어순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이런 것도 같은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요. 뒤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들을 모두 사용해라 이런 조건 제시가 있고 단어가 추가 가능하다는 거는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죠. 이 단어 갖다가 배워라는 것도 어려운데 그 외에 몇 개 단어를 몇 개를 더 추가해야 될지 그리고 어형 변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옆에 보시면 여기 지금 동사 원형에 make가 있습니다. 근데 make가 답이 아니라 to make일 수도 있고 making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100% 문법이에요. 문법인데 그냥 투부정사 동명사라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동명사를 어느 자리에 써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작과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문법 문제 자체를 풀어서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작을 하는 거죠. 이런 쓰는 연습, 손으로 쓰는 연습이 굉장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쓰는 연습을 엄청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장문에 뭐 에세이라든가 컴포지션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단문을 정확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순서대로 쓰는 연습. 문법에 맞게. 문법 한 개념을 배우더라도 반드시 마지막은 서술형 어법, 영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 거예요. 1, 2, 3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어느 하나의 조건만이라도 좀 충족이 안 되면 부분 점수가 안 나오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대진여고나 영신여고 보내실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대진여고 문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말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네, 서답형 또 그렇고 요거 우리말이고 객관식 또 영어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선지입니다. 선지 이렇게 지문이 아니고 선지예요. 저희가 변형 문제를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지문을 가지고 요 지문으로 주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요 지문으로 빈칸 문제를 낼 수도 있어라고 수업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선지까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이 선지에서 보면은 이 선지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단어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단어를 모르는 헤매니까 선지까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 그래서 평소에 다양한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런 지문이 굉장히 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지문이거든요, 어머니. 근데 하나의 지문인데 이 지문이 부교재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었어요. 외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본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중간고사에서 이런 지문을 보는 거죠. 얘가 지금 깨끗하잖아요, 어머니. 다 틀린 거예요. 이거 못 읽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밑줄과 맞아 틀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여고에서 영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물어보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선독고 이런 문제인데 요즘 트렌드가 선독고나 자사고뿐만 아니라 자사고 연계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어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독해와 서술형의 비중이 되게 크긴 하지만 한 대여섯 문제는 다 이런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1등급과 2등급의 변별은 객관식과 서술형에서 잘 안 나죠. 왜냐하면 상위권 아이들이니까 이런 어휘에 대한 쓰임, 어휘에 대한 어떤 쓰임, 그리고 뭐 영영풀이, 영영풀이 이런 것들로 이제 변별을 하는 거예요. 영영풀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어로 풀어놨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단어를 그냥 쓰는 그냥 통째로 툭 준 다음에 틀린 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연습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면 다 틀린 것처럼 보이던가. 딱 두 개만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것도 어려운데 정확하게 고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까다롭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지 그냥 슬렁슬렁 해석만 하는 독해는 거의 내신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휘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보내드렸고요. 이제 선독고나 대진고를 제가 주력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내신 적중 문제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단어 시험에 대한 예시인데요. 단어 시험 볼 때도 아이들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우리말만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스펠링까지 보는 친구도 있고 최고 난이도의 어떤 문제는 이렇게 예시로 예문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어휘 시험이에요. 예문으로 단어 시험 보는 게. 요게 이제 제가 체화의 과정인데 이런 거를 제가 왜 시킬까요, 중학생들한테?
얘들은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하지만 손으로 쓰지 않고 눈으로 본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제가 요즘에 요리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 쇼츠를 좀 보는데 이 쇼츠를 보면은 볼 때는 너무 간단하고 음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얼음이 되더라고요. 이제 뭐 와이프나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늘 해봤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도 양념이나 이렇게 레시피가 그냥 되잖아요, 조리가. 근데 저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쇼츠를 몇 번이나 봐도 딱 보면 안 돼요. 볼 땐 너무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강을 듣거나 수업을 들을 때 그래요. 제가 그 큰아이가 청원고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수업을 들을 때 제 수업을 듣거든요. 너무 이해가 잘 된대요. 근데 점수는 제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은 너무 수업을 잘 준비했고 우리말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죠. 근데 이해를 본인이 했다고 해서 자기가 알거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업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게 지금 굉장히 단어가 많잖아요. 이게 규칙이 있어요.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만 자리가 틀리거나 어형이 잘못돼도 틀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애들이 고생해요. 이 세 개 지문을 정확히 맞추는 것도, 문장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로 내 몸에 완전히 될 때까지는 엄청난 담금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프린트 많이 아이들 과제나 피드백 시간에 내주고 있고요. 어차피 영어는 모든 그 문제의 시작은 다 영단어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100점 맞을 때까지 제시, 리드 테스트 보내고 만약에 주말에 불러서 해야 된다면 주말에도 불러서 피드백 시켜줍니다.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제가 내준 뭐 영상 찍은 거나 뭐 과제 이런 걸 가지고 숙제할 때 저한테 카톡이나 뭐 저한테 문자하면 제가 바로바로 내용 전달해 준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업 후에는 이렇게 제가 어머니들께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요 시간표는 약간 지금 일정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SK 문의하시면 변경된 시간표 안내해드리고요. 저한테 이제 둘째가 일찍 3학년인데 이 친구는 영어가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100점이 아닌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100점이 나왔는데 얘는 엄청 그 일지중학교 아시겠지만 그 뭐 영어 무슨 가사, 영어 프린트, 영단어, 영영풀이 이런 서브 자료가 많아요. 근데 얘는 남자인데도 그걸 하나하나 다 쓰고 하나하나 문장을 다 쓰고 우리말로 다 표시하고 색연필로 다 그래서 맨날 색연필 사고 뭐 형광펜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큰 아이는 절대로 손으로 안 해요. 수학도 머리로 풀고 영어도 머리로 합니다.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영어를 지도한 지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수학을 많이 배웠잖아요 이 근처에서. 그래서 수학을 문의하시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저희 둘째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좀 모셨어요. 카이로스 수학이라고. 그래서 오셔서 소수적인 3명에서 5명 미만으로 딱 1대1식으로 개별 지도해주는 수학반이 개설됩니다.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제 수학을 원하시는 선생님 어머니들 계신다면 저한테 문의 주시거나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수학도 카이로스 수학이라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는 자사고가 항상 매년 개강을 합니다. 뭐 신일고, 뭐 경희고 이런 고등학교 있죠. 어머니 선덕고, 이런 자사고, 외고, 특목고에 보내고 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기말고사 끝나고는 바로 그 선덕고나 이런 자사고반에 등록하셔서 수업을 듣고 모의고사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긴 설명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요. 하나만 여쭤봐도 네. 될까요? 혹시 그 선덕고 개강반은 3학년부터인지 아니면 2학년도 가능한 건지? 2학년도 가능하죠. 네네, 좀 잘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